어느새 찾아온 봄바람처럼 동석의 심장에도 설렘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안녕하세요. 드라마 애호가 여러분.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가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일상을 설렘과 웃음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녁 시간이 되면 자연스레 리모컨이 향하게 되는 그 시간. 오늘은 특별히 점점 복잡해지는 캐릭터들의 심리와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동석과 광숙 사이에 특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미묘해서 광숙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지만 동석에게는 마치 번개가 내리친 듯한 순간이었죠. 이게 내 심장이 왜 이러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만취한 광숙이 무심코 동석의 어깨에 기대던 그 짧은 순간. 동석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광숙의 잠든 얼굴을 비추던 그 순간. 카메라는 교묘하게 동석의 떨리는 눈빛을 포착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혼란, 당황,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사별한 아내 민지의 기억만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완벽주의자 동석. 다시는 사랑 같은 것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그가 허당기 가득하고 때로는 답답하기까지 한 광숙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다음 회예고에서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동석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걸까? 이상하게 요즘 광숙 씨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병원에 가봐야 하나? 세상의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동석에게 이 갑작스러운 감정의 파도는 그저 신체적 이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심장 질환으로 착각하는 그의 모습이 우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동석다운 반응이라 공감되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필사적으로 부정해 보지만 광숙만 보면 제어할 수 없이 뛰는 심장은 동석의 이성과 논리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광숙이 무심코 건네는 미소, 그녀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심지어 그녀가 투정 부리는 모습까지도 동석에게는 이제 모두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어제는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니까 광숙 씨가 직원들과 웃고 있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 이거 분명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신의 감정을 심장 문제로 오인하는 동석의 이 혼란스러운 내면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첫사랑의 설렘을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달콤한 기다림을 선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벌어진 일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숙에 대한 오해가 풀린 동석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자신의 행동에 깊은 후회를 느낍니다. 사실 오해가 풀리기 전 동석은 광숙을 술도가의 재정을 빼돌리는 꽃뱀으로 의심했었죠. 그런 오해가 얼마나 광숙을 아프게 했을지 이제야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실수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주실의 이 조언을 들은 후 동석은 매 순간 광숙과 마주할 때마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만 광숙은 여전히 그에게 마음의 벽을 굳게 세워둡니다. 동석이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도 바쁜 그녀를 위해 준비한 간식도 모두 광숙의 차가운 반응 앞에서 무력해지고 맙니다. 동석 씨, 제가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왜 자꾸 이러세요? 그냥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동석은 자신도 모르게 상처받는 표정을 짓다가 곧바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점점 더 깊어지는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죠. 광숙 씨, 페스타 최종 점검에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 의견이 필요합니다. 결국 동석은 광숙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아니 어쩌면 단지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페스타 최종 점검에 그녀를 초대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던 광숙이었지만 주실과 상남의 격려에 못 이겨 동행하게 됩니다. 페스타 준비 장소에서 벌어진 일들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업체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끝난 후 모두가 함께한 뒤풀이 자리에서 광숙은 평소보다 과하게 술을 마시게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석 씨, 사람이 그렇게 남 판단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취기에 바래진 눈으로 동석을 바라보는 광숙의 모습에서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평소 꼿꼿하던 광숙의 모습이 사라지고 취약하고 솔직한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꽃뱀이라고 장수를 이용했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장수를 좋아했어요. 그 어떤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술에 취해 흐느끼는 광숙을 보며 동석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그녀에 대한 감정이 뒤섞인 채로요.
미안함이 극에 달한 동석은 만취한 광숙을 혼자 돌려보낼 수 없었고 결국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길을 나서는 동안 광숙은 이미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동석은 간간히 그녀를 흘깃거리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야, 동석아, 무슨 중학생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스스로에게 타이르면서도 그의 시선은 자꾸만 옆자리에서 평화롭게 잠든 광숙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차가 신호에 멈춰 섰을 때 광숙은 무의식적으로 동석의 어깨에 기대게 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동석의 심장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향기로운 그녀의 머리카락, 부드러운 숨결, 그리고 그의 어깨에 느껴지는 그녀의 온기. 모든 것이 동석에게는 새롭고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마침내 광숙의 집에 도착했을 때 동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깨우기로 합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잠든 광숙을 보며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안아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그녀를 안고 계단을 오르는 동안 동석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동석은 오랜만에 자신의 아내 민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민지야,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아직도 널 잊지 못했는데. 단순히 어깨에 기댄 것만으로 동석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 광숙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이미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복잡한 감정들이 쌓여 마침내 설렘으로 피어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석 씨, 좋은 사람이긴 한데 내 타입은 절대 아니에요. 너무 딱딱하고 융통성 없고 그리고 항상 그 까다로운 표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아서 광숙은 동석을 남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를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내 타입은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정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옥분과의 대화에서 그녀가 털어놓은 솔직한 마음이었죠. 이는 아마도 다정다감한 장수와는 달리 동석의 까칠한 성격 때문일 텐데요. 언제나 완벽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려는 동석의 성격은 자유분방하고 감성적인 광숙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래도 요즘 좀 다른 것 같기는 해. 예전처럼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숙은 최근 동석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를 위해 준비한 따뜻한 커피, 바쁠 때 도와주는 세심한 배려, 그리고 가끔씩 무심코 보이는 부드러운 미소.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광숙의 마음에도 서서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광숙은 과연 동석의 어떤 면의 매력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됩니다. 상남은 광숙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음흉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를 우연히 동석이 알게 된다. 이 음흉한 계획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증과 걱정이 교차하는데요. 예고편에서 살짝 비친 장면을 분석해보면 상남이 광숙에게 거짓 위기 상황을 만들어 자신이 구원자로 나서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숙 씨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나타나서 구해주면 반드시 마음이 움직일 거야. 여자들은 다 그렇다고. 상남의 이런 계획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다행히도 동석이 우연히 이 계획을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동석이 상남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상황이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남의 계획을 막으려다 오히려 동석이 광숙에게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예고에서 살짝 비친 광숙의 격앙된 표정을 보면 무언가 큰 오해가 생길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석 씨, 당신까지 이럴 줄은 몰라서 정말 실망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석이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광숙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광숙은 지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여유가 없습니다. 3번의 소개팅마저 대충 넘기고 오직 술도가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죠. 소개팅, 맞다. 오늘이었구나. 미안해요. 술도가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광숙이 번번이 소개팅을 피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장수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며 장수가 남긴 술도가를 지키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전부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그것은 마치 장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과도 같았죠. 독수리 술도가를 꼭 지켜달라는 장수의 마지막 부탁,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광숙에게는 장수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상남의 말처럼 광숙의 연애 수식에서 독수리 술도가라는 존재는 마이너스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 대한 애정은 곧 죽은 장수에 대한 그리움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누나, 언제까지 형수님 혼자 살 거예요? 형님도
누나가 새 삶을 시작하길 바라실 거예요. 천수의 이 말에 광숙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멋진 남자 동석이 나타나도 광숙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동석과 광숙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광숙이 동석에게 훅 빠져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계기가 혹시 이번 상남의 음모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동석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광숙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천수의 이야기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회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천수. 응급실에서 깨어난 그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자신의 괴로움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의 공허한 눈빛은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실패, 가정의 파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이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그런 천수의 모습에 광숙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녀는 천수의 눈빛에서 자신이 장수를 잃었을 때의 절망감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천수 씨, 혹시 우리 술도가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막걸리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당신 같은 경영 전문가가 필요해요. 이후 큰 결심을 한 광숙은 천수를 술도가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데요. 처음에는 주실의 반대가 심할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그녀는 환영의 제스처를 보입니다. 천수가 들어온다고? 아이고, 그거 참 잘 됐네. 우리 술도가의 경영 전문가가 딱 필요했는데. 실은 주실 상남의 조언을 듣고 천수에게 술도가를 넘기게 만들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주실은 술도가의 소유권을 두고 광숙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어쩌면 천수를 통해 그 소유권을 가족에게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천수는 우리 가족이잖아. 광숙이보다는 훨씬 다루기 쉬울 거야. 그러던 중 천수가 들어온다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밖에요. 하지만 주실의 계산과 달리 천수는 광숙에게 깊은 충성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광숙에게 그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천수는 독수리 술도가의 부사장이 됩니다. 강소연과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천수.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는 과거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건 동료의 잘못을 제가 책임지고 회사를 그만둔 일이었죠. 그때는 너무 억울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떳떳한 순간이었어요. 천수가 술에 취해 들려준 이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원칙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동료의 잘못을 자신이 책임지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천수. 그의 이런 정직함과 책임감은 앞으로 독수리 술도가에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천수 씨, 당신이 우리 술도가에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 장수의 꿈을 이어가요. 광숙의 이 따뜻한 말에 천수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깃듭니다. 그에게 독수리 술도가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삶의 의미를 찾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옥분과 흥수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회 옥분은 김 원장의 추악한 민낯을 밝혀내고 조용히 흥수 곁을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옥분이 김 원장의 과거 이력을 조사하고 그녀가 이전에도 여러 남성을 속여 재산을 갈취했다는 증거를 입수한 장면이 있었죠. 김 원장님, 당신이 3년 전 부산에서 한 일도 알고 있어요. 조용히 흥수 곁을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어요. 정체가 탄로난 김 원장은 옥분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신변 정리 후 흥수와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녀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만 남긴 채 흥수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흥수 씨, 미안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없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하루아침에 김 원장으로부터 잠수 이별을 당한 흥수는 그녀를 찾아 동네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혼란이 가득했고 밤낮으로 김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항상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들립니다. 원장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냥 한 번만 만나서 얘기라도 해요. 제발. 문을 걸어 잠근 피아노 학원 앞에서 하염없이 김 원장을 기다리는 흥수의 모습은 정말 안쓰럽기만 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그는 우산도 없이 피아노 학원 앞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했죠. 옥부는 그런 흥수를 멀리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지만 흥수의 아픔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흥수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거야. 그 여자는 너에게 진심이 아니었어. 보다 못한 옥부는 결국 흥수에게 다가가 김 원장은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비 오는 날
젖은 머리카락 아래 초점 잃은 눈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흥수에게 옥부는 우산을 씌워주며 말합니다. 흥수야, 그만 기다려. 김 원장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김 원장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확신에 찬 옥분의 말에 흥수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누나, 혹시 누나 때문에 원장님이? 흥수는 김 원장의 실종이 옥분 때문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지고 옥분을 원망스럽게 바라봅니다. 사기꾼 김 원장이 사라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누나가 뭐라고 했길래 원장님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거야? 누나는 항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내가 누나 때문에 평생 못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인연까지 망치는 거야? 흥수의 이 폭발적인 반응에 옥부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 원장의 진짜 정체를 알려준다면 흥수는 더 큰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차라리 자신이 미움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옥부는 침묵을 지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감정인데 옥분이 지나치게 개입한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면서도 그녀의 개입이 결국 흥수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흥수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옥분은 여전히 동생을 걱정하며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는 모양입니다. 예고편에서는 옥분이 새로운 여성을 흥수에게 소개시키려는 장면도 살짝 비쳤는데요. 아마도 이별의 상처를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해주려는 마음인 듯합니다. 흥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내 친구 딸이 너랑 비슷한 또래인데 너무 착하고 예쁜 아이야. 한번 만나볼래? 하지만 흥수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김 원장에 대한 그리움과 옥분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상태에서 그는 당분간 새로운 만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독수리 술도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호시탐탐 독수리 술도가를 노리던 독꽃이 마침내 스파이까지 보낸 것입니다. 독꽃은 지역에서 가장 큰 주류 업체로 독수리 술도가의 성장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죠. 독수리 술도가의 막걸리가 요즘 너무 잘 팔린다면서 우리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독꽃의 사장 정상무는 이렇게 말하며 젊은 남자 한 명을 불러들입니다. 그는 바로 독수리 술도가에 잠입시킬 스파이였습니다. 내가 할 일은 간단해. 독수리 술도가에 취직해서 그들의 제조 비법을 알아내는 거야. 특히 장수가 남긴 비밀 레시피가 있다던데 그걸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해. 독꽃의 이런 비열한 계략은 독수리 술도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독수리 막걸리의 비결은 바로 장수가 남긴 특별한 레시피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스파이가 독수리 막걸리에 무슨 짓이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 제조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더 나쁘게는 고의적으로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독수리 술도가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장수가 그렇게 소중히 지켜온 술도가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광숙의 이 다짐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그리고 독꽃의 음모가 어떻게 밝혀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과연 독꽃이 보낸 스파이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혹시 최근에 들어온 새 직원 중 한 명? 아니면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인물, 독수리 술도가의 앞날이 꽤나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미애가 딸 세리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세리는 한결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미애의 기대를 저버렸는데요. 미애가 보기에 세리는 뭔가에 정신이 팔려있는 듯했습니다. 세리야, 요즘 표정이 이상해. 무슨 일 있니? 한결이랑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미애의 이런 질문에 세리는 늘 같은 대답만 반복합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래. 한결이랑은 그냥 천천히 가기로 했어. 하지만 미애의 눈을 속이기엔 세리의 거짓말 실력이 너무 부족했죠. 결국 미애는 세리를 미행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어린이집에 들러 한 아이를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와 은밀히 만난다는 것. 저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아기 한리와 교수님. 즉 범수였습니다. 세리와 범수의 관계가 단순한 교수와 제자 사이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 미애가 범수의 얼굴을 기억해낸다면 정말 큰 파장이 일 것 같네요. 왜냐하면 범수는 과거 미애의 제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이 복잡한 관계가 밝혀지면 독수리 오형제 가족에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칠지도 모릅니다. 세리야, 너 혹시 그 남자랑? 의심 어린 물음에 세리는 당황하며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세리와 범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리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일까요? 다음 회에서 이 복잡한 관계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릴 것 같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는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를 넘어 각자의 상처와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광숙과 동석의 설렘 가득한 로맨스도 좋지만 다른 캐릭터들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천수의 새 출발, 흥수와 옥분의 갈등, 독꽃의 음모, 그리고 미애와 세리의 비밀까지 모든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얽히며 더욱 흥미진진한 전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 엔딩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취한 광숙을 안고 계단을 오르는 동석의 모습과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상남의 질투 어린 눈빛이 교차되는 장면은 앞으로의 삼각관계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광숙 씨,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런 남자한테. 상남의 이 독백에서 느껴지는 집착과 질투는 앞으로 그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암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다음 회에서 예고된 음흉한 계획이 바로 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다시 광숙과 동석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는 광숙이 취해서 동석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동석 씨,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장수를 사랑한 건 그 사람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은 단순히 취중진담이 아니라 광숙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광숙을 꽃뱀으로 오해했고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동석의 표정 변화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더불어 광숙을 향한 이해와 공감이 깃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도 이 순간부터 동석은 광숙을 단순히 장수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광숙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광숙에게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괴로워하는 광숙에게 동석이 해장국을 건네는 장면에서 광숙의 반응이 예전과는 조금 달랐으니까요. 고마워요, 동석 씨. 어제 제가 뭐 이상한 말 많이 했나요? 부끄러워하면서도 동석의 배려에 솔직하게 감사를 표하는 광숙의 모습은 그녀도 조금씩 동석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미묘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광숙의 마음 한켠에 자리한 장수에 대한 그리움과 동석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아내 민지에 대한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민지야,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장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두 사람 모두 과거의 그림자와 싸우며 조금씩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선이 더해져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깊은 공감과 치유의 서사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회예고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전개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남은 광숙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음흉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를 우연히 동석이 알게 된다. 이 음흉한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위기와 오해가 발생할지 그리고 동석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특히 예고편에서 살짝 비친 광숙의 위기 상황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독꽃의 스파이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다. 또한 독꽃이 보낸 스파이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가 독수리 술도가에 어떤 위협을 가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파이가 천수와 연관이 있다는 암시가 있어 더욱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미애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미애가 세리와 범수의 관계, 그리고 한니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매우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폭발적인 비밀이 가족 전체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동석의 설렘은 어디로 향할지, 광숙은 그의 마음을 알아차릴지, 상남의 음모는 무엇인지 모든 궁금증이 다음 회에서 조금씩 풀릴 것을 기대하며 이번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회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함께 즐겨요.